자, 오늘은 에너지학 8장 생명장애 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장에서는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요. 우리가 생체기장이라고 이제 생체 자기장이잖아요. 자기장.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석을 이렇게 붙였을 때 N극과 X극이 있으니 서로 붙고 이게 자석과 자석 주위에 색깔을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자기장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신체에도 생체 자기장이 있는데 신체 주변에 자기장에 주로 관심을 집중이 되면서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아인트호벤의 심장 전기장을 발견하면서 심장이 우리 몸에서도 거대한 전기장의 원천이라는 거죠. 전기가 발생하는 발원지가 바로 심장이라는 거, 그거를 확인시켜 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발견된 걸로 인해서 우리가 진단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발생하는 전기장도 진단에 활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심전도, 내전도, 근전도 같은 거 다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전도라든지 근전도, 우리가 안구의 움직임이 망막전도도 있어요. 뭐. 그래서 안구전도 이런 것들을 다 생체 자기장, 어떤 심장이 그 움직이는 전기장이 발생하는 그런 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어서 이거로 인해서 생체 자기장이 생기고 이걸 우리가 진단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웨스테드하고 앙페르가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 공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걸 보여줬고요. 자, 각각 전기 시스템은 이에 상응하는 측정 가능한 자기장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심자도, 자기장을 가진다. 그래서 심자도, 내자도, 망막자도, 그 외에도 빛이나 열, 중력, 운동에너지, 소리 등이 있습니다. 자, 자, 요거를 이쪽으로 좀 옮겨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나, 심장 전기. 자기장은 전류로부터 만들어지는데요.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 즉,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면 꼭 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열, 빛, 전자기, 운동 에너지, 소리, 중력, 파동, 탄성 같은 것들이 에너지가 서로 다른 형태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이 에너지 형태 뒤에는 뭔가 공통 분모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공통의 분모인 통일작용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 생전에는 이 에너지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지 못했고요. 그 후에 100년 전에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죽고 100년 후에죠. 네덜란드 물리학자 아인트호벤이 심장에서 뭔가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측정을 하고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인트호벤이 1924년 노벨상을 받았고요. 이 심전도가 지금 의학의 긴 진단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심장 박동이 심장 근육을 통과하는 하나의 전기 펄스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해부학 시간에 심장에 관해서 순환기 계통에서 제가 아마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기전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해부학의 순환기계를 다시 한번 가서 자세하게 한번 영상이 있으니까 교육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심장 근육을 통과하는 하나의 전기 펄스로부터 시작해서 이 전기가 이제 전기 입자들에는 나트륨, 칼륨, 염소, 칼륨, 마그네슘 이온들이 근육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전기 펄스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기가 발생하면, 아이고, 이거, 오타가 생기는데요. 전해질.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피를 통해서 모든 전류가 흐르면서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혈액 안에는 이런 이온들이 들어있어요. 나트륨, 칼륨, 염소, 마그네슘 같은 건 이온들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해질이라는 거는 전류가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전해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혈액입니다. 자, 그래서 혈액을 통해 심장에서 생긴 전기가 발생이 된 것이 주변 조직의 혈관을 타고서 주변 조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될 때 이 전해질인 혈관을 통해서, 혈류를 통해서 전해질이 주변 조직이나 피부까지 이 전기가 확산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장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전자기를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자, 심장에서 발생한 전류의 일부는 순환기로 전해지는데 이때 순환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혈관에 있는 혈류를 순환계라고 하는데요. 이 혈류 안에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를 이동하는 이온들의 함량, 아까 뭐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이온들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매우 우수하다. 자,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모든 조직으로 혈액이 전해지듯이 이 순환계에는 심장의 전기가 발생하는 것들을 전신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심전도는 피부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측정하는데 발바닥에서도 측정이 오타가 났네요. 발바닥에서도 측정할 수 있다. 우리가 근데 대부분 여러분 손목, 발목에다가 손목, 발목, 그다음에 심장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심장에, 우리가 심장 좌측에 붙이는 걸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 양쪽 손목, 발목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기계를 딱 대가지고 심전도를 측정하고 있죠. 그래서 심장 일부의 기능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심전도의 특정 형태가 변형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전도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은 안 보셨을 텐데, 이게 파가 있어요. 그래서 파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파가 있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전도 모양을 보고 정상과 비정상을 측정을 합니다. 진단하는 거지, 진단. 그래서 이 중요한 발견은 심장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자, 그러나 심장의 전기장은 심장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의 쓸모없는 부산물에 지나지 않아서 진단 도구 말고는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전도만 측정할 가치가 있지 이 심장에서 이렇게 어떤 전기적 발생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안적인 해석으로 심장은 전기, 자기, 소리, 열, 파동, 빛이 혼합된 펄스를 생산하며 이것이 순환계와 외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서 우리가 세포 외액이라면 혈관 내 혈류를 말하는 거죠.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서 결국 모든 세포로 전파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 심전도만 효과 기능이 있고 다른 거는 뭐 별로 기능이 없는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이제 현대 와서는 이게 심장이 거대한 이 정기적 자극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거대한 우리 몸에서 생체 자기장, 더 나아가서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로부터 발생하는 자기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가 전도체를 통해서 흐르면 주변 공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이 이 물리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전기가 흐르잖아요. 우리 몸에도 이렇게 지금 심장에서 발생한 전기가 우리 몸에 전체로 퍼져서 흐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우리 몸에도 이런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석에서 이렇게 커다란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거대한 자기장이 형성돼서 우리가 이걸 보통 생체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심장 전기는 우리가 그 옛날에도 이제 과학자들이 웨스테드의 발견으로 심장의 전기가 반드시 자기장을 만들어낼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걸 측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측정하는 기계가 없다가 나중에 1963년이 되어서 그것을 측정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과 맥피는 200만 회전 코일, 이렇게 이런 회전 코일을 사용해서 흉부에서 심장 근육의 정기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자기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면서 그 주변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이때 측정을 한 거예요. 탐지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심장이 강한 맥동성 자기장을 생산해서 그것이 몸 앞뒤로 퍼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이런 심장 자기장의 발견으로서 그러면 학구적으로 심장에서 전기장이 발생하고 그 주변으로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데 과연 자기장이 생기는 경계가 어디까지 생기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던 겁니다. 의문점.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냐면 그 자기장이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나오는 이 전기적 발생으로 인해서 그 자기장이 우리 몸의 표면만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 표면 바깥까지 있는 거냐 이거를 이 사람들이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기체를 우리 몸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유기체가 있잖아요. 유기체를 표면으로 정의한다면 분리된 존재로 보이지만 우리 몸은 유기체만 있는 게 아니라 유기체와 물리적 환경까지 상호 간섭한다. 그래서 1980년 이
프랑크 브라운이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에너지장이 우리 몸 바깥으로 사람이 이렇게 몸 바깥으로 에너지장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에너지장을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표면까지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장이 몸의 표면 바깥까지 이렇게 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장을 가둬 놓을 수 없다는 게 물리학의 진실이고 심장의 생체 자기장은 공간으로 무한히 바깥으로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박동은 전자기장을 만들어내요. 초당 18만 6천 마일. 18만 6천 마일이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18,600마일 초당입니다. 초당. 마일의 광속으로 공간으로 전파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공간을 전파될 때 거리가 멀수록 강도는 약해지지만 그 장이 끝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끝난다고 하는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퍼져 나간다는 거죠. 자, 양자혁명. 자, 그래서 우리가 양자 물리학의 도움으로 이제 민감성과 정확도를 지닌 장비가 개발돼서 인체의 에너지장을 매핑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15피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심장의 에너지장을 검출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제는 이제 가능해졌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쌍이 물질의 전연체를 관통하는 건데, 이게 고전 물리학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터널링 효과라고 했고, 고전 물리학에서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양자의학에서는 쉽게 설명이 된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양자 세계에서는 전자와 같은 고전적인 입자들이 동시에 파동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전 물리학에서는 모든 거를 입자로 봤다는 거, 입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자라는 거는 물질로 만들어지는 물질 세계,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 세계가 입자인데, 양자의학이나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게 모든 것들이 물질이자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몸도 이렇게 보이는 게 물질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물질을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무한히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연체를 심장의 이런 아까 전자 파동이 입자가 아니고 파동은 입자이면서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를 관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널링 예가 영국 물리학자 브라이언 조셉슨의 이름을 따서 조셉슨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전 물리학에서는 모든 물질을 입자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측정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 양자혁명이 나오면서 모든 인간의 몸도 양자혁명, 양자의학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우리 몸도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스키드의 자기계를 만들었는데, 얇은 절연막을 두 개의 초전도체. 여기 보면 초전도체는 뭐냐면, 헬륨으로 냉각시킨 두 개의 금속 판을 사이에 두면, 전자쌍으로 구성된 초전도 전류가 이 절연막을 넘어서 흐르게 된다. 그래서 조셉슨 효과는 전자기기와 초고속 컴퓨터에 이용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전류가 흐르고 파장으로 퍼지는 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멀리서도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서 서로 통화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흥미로운 적용은 바로 스키드이다. 스키드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조세슨 접합체가 에카헬륨에 담겨 있다. 조셉슨 접합체는 주변 자기장에 매우 민감하고 터널링 전류는 자기장의 강도에 비례한다. 이 코일 중심이 형성된 자기장의 강도는 접합부 사이의 전압차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데 스키드와 기반에 둔 기기들은 현재 생체 내 생리현상에 의해 생산되는 생체 자기장을 측정하기 위해 전 세계 의학 실험에 사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들이 옛날엔 가능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스키드 기계를 가지고서 전부 다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자도도 마찬가지예요. 스키드의 최초 생물학적 적용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심장의 자기장을 더 정밀하고 높은 감도로
측정하고 그들의 작업을 심자도라고 했다. 이것이 진단학의 시작이며 초석이자 생체 자기의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고, 심자도는 심전도와 비교해서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심자도는 비침습적. 우리가 침습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부에 닿거나 바늘이 찌르고 몸 안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습. 근데 심자도는 비침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직접 접촉하지도 않고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비접촉적인 기술인데 이것이 심전도보다 공간 해상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이 심자도를 찍을 때 우리가 보통 지금 흉부 심전도 같은 거 찍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피부나 손목에 뭔가 접착을 하죠. 기계를 갖다가 접착을 붙여가지고 심지어는 이게 접착이 안 되면 그 심전도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거나 측정 불능률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심자도는 환자가 옷을 입은 채로 측정 가능하고 피부 질환이나 흉부 손상, 화상과 같이 우리가 보통 이 심전도를 붙일 수 없는 환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흉부에 큰 손상을 입어서 상처를 입었거나 또 뭐 전신 화상을 입었거나 피부에 어떤 피부 질환이 있거나 이럴 때는 어떤 그런 기기를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흉부에 전극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훌륭하게 측정할 수 있다. 현대의 심자도는 심장 기능의 평가, 급성 심장사의 위험도 평가, 심비대, 그다음 심장 이식 거부 위험도, 다양한 심장약들의 효과를 판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심자도는 운동부와 검사가 불가능할 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연구는 심전도와 심자도를 결합한 심전자도를 이용하여 심장 질환의 진단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여기 보면 지금 그림이 되게 조금 꺼멓게 나왔는데요. 이제 환자가 이렇게 여기 누워 있는데 이 기계가 직접 환자의 몸에 접촉하지 않고도 심전도와 심자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심전자도입니다. 그래서 더 그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심전도 찍으면 여기 보면 좌측이 심전도, 이게 심장의 파동을 보는 거거든요. 우측이 심자도인데 이렇게 이런 파동이 규칙적으로 뛰면서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진단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찍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판독을 하죠. 자, 뇌와 전기와 자기. 자, 한스 베르커는 두피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서도 뇌에서도 훨씬 작은 전기장을 측정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수년 후에 아드리안과 브라이언 매튜스가 눈을 감을 때 뇌전도의 알파파가 쉽게 측정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뉴런의 기능에 대한 연구로 이 아드리안이 이제 32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그 뇌파 검사할 때 뇌전도 EEG 검사를 아마 병원에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경학의 표준적인 진단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전도는 주로 뇌 손상을 입었거나 뇌 부종이 있거나 뇌 감염, 간질 등 다양한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임상 진단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70년 코에는 스퀴드 장치를 뇌 영역까지 확장했어요. 그래서 여기 실험 뒤에 보면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그림인데 이렇게 이제 팔방 입방 팔면체, 이게 입방 팔면체 형태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MIT 차폐실은 능형 입방 팔면체 모양이었고 5층으로 이게 망이 5층으로 차폐를 하는데 3층은 하이뮤이고 2층은 알루미늄이었다. 뮤라는 거는 뮤 금속을 지칭하고 여기 금속은 니켈 75, 철 15%, 구리와 몰브리덴이 추가된 니켈 철 합금으로 투자율이 매우 높아서 전자기장과 전주파의 자기장을 측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그 성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파 같은 것들을 측정할 때, 이 생체기장을 측정할 때, 그 그 파동이 투과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니켈 철 합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뇌장들은 심장보다 이제 뇌파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보면 수백 배 작아서 이 미세한 장들을 검출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수성과 저장 기술을 더해서 기존의 스키드를 새로 디자인했다. 그 결과 최초로 뇌 생체의 자기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아까 요게 5가지 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예, 5개의 막으로 돼 있어서 아까 특수한 합금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약한 장과 강한 장. 심장은 가장 강한 장이죠. 신체에서 가장 강한 장을 발생합니다. 이렇게 전기장을 발생할 때 가장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뇌의 장은 약하지만 신경의 활동은 운동과 생각, 자기 인지 및 의도 등의 모든 것에 관여하고 생체기장은 피부 표면에서 측정되는 전기장보다 시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더 잘 반영을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뇌에 발생하는 생체기장은 왜곡됨 없이 뇌 척수액을 통과하고 또 뇌를 덮고 있는 결합조직, 경질막을 넘어서 두개골과 두피를 통과한다. 자, 이러한 조직들은 실제로 자기장을 그대로 통과시킨다. 이에 비해서 내전도를 기록하는 전기 신호는 이러한 조직을 통과하면서 왜곡되거나 변형되거나 아니면 약 1000배의 비율로 강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EEG, 내전도와 내자도만큼은 뇌 활동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정기적 측정은 피부와 전극 간의 복합한 상호작용으로 이 자체가 배터리 역할을 하거나 전류를 생산하여 악영향을 미치는데 전반적으로 내자도는 내전도보다 공간 구형 능력이 더 뛰어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두피에다가 이렇게 뭐 접착 같은 거 전극 꽂아가지고 우리가 뇌 활동을 보는데 그거보다는 내자도가 우리가 생체기장을 측정하는 내자도가 더 정확하고 더 그 공간 능력도 더 뛰어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요게 이제 여기 이렇게 우리가 머리 있고 여기에 이제 머리를 싸고 있는 여러 겹의 막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파동으로 측정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내자도 측정기 이렇게 해서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이렇게 비접촉이죠. 그러니까 내전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피에다가 뭔가 전극 같은 걸 꽂아가지고 부착을 해서 찍는데 내자도는 비접촉이죠. 여기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통 안에 머리를 넣어서 찍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고전적인 정기적 진단법은 상응하는 생체장을 지닌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생체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예로 눈은 배터리처럼 작용해서 상당한 전기장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강도는 망막에 닿는 빛의 양에 달려 있다. 이러한 장의 기록을 망막전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눈에서도 망막에서도 그 에너지 장이 활성화되고 어떤 전기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망막 자도는 망막 전도에 상응하는 자기장의 기록이며 머리 주위 공간에서 측정된다. 심장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들도 수축하면 전기장이 형성되어 근전도로 기록된다. 그래서 우리가 음, 전기의 그 자극이 생성이 되는 곳은 심장뿐만 아니라 아까 뇌도 그렇고요. 눈의 망막도 그렇고요. 근육도 그렇고요. 여자 난소에서도 그렇고 이런 자기장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기장이 생기면서 전기장이 생기면 따라서 거기 생체 주변에 생체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근육을 수축할 때 자기 펄스를 생산한다. 큰 근육은 큰 장을, 작은 근육이 작은 장을 생성한다. 그리고 안구를 움직이고 초점을 맞추는데 작용하는 근육들도 매우 작은 장을 생성한다. 어느 부위의 움직임도 그 동작에 관한 정확한 생체 자기 신호를 만들어내어 몸 주변 공간에 방송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인체에 의해서 생성되는 다양한 생체 기장은 상대적인 강도를 8-10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낸 건데요. 자, 여기 그 프레킨의 시스템은 우리의 심장에 있는 번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가장 큰 것이 보면 심전도, 아디오그램이 심전도군요. 이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심전도가 가장 크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그 전기장이 가장 큰 데가 우리가 심전도라고 했잖아요. 심전도, 심전도. 그다음에 오클로그램은 전기 안전도. 그다음에 피탈 카디오그램은 태아 심전도. 그다음에 에팔로그램은 우리 뇌 전도거든요. 그래서 뇌 전도 델타, 알파, 베타파인데 아마 델타파가 가장 큰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뭐뇌 전도, 그다음에 이제 시각, 그다음에 소마틱 신체 유발 반응점, 청각, 그다음에 푸에키드 시스템은 우리 심장 안에 있는 동반결절에 있는 심장 그 근육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심전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훈련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 자, 그림 8-8은 다시 8-8 입게요. 요 그림인데 이거 8-11인데. 자, 8-8이 8-10 요게 8-8이네요.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머리에서 이게 뇌 센서를 찍는 거죠. 뇌자도를 찍는 건데요. 이렇게 뇌자도. 자, 여기 보면 다채널 스키드를 이용한 바이올린이나 그 밖의 현악 연주자들이 자기장 뇌파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보여준다. 몸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상응하는 신경계의 조합이 변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얘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체의 부위의 사용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하는 뇌피질의 운동 감각이라든지 운동이나 감각 영역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뇌 공부를 하다 보면 손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도가 우리가 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손을 많이 쓰면 쓸수록 뇌가 발달한다. 우리가 젓가락 문화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을 쓸수록 우리가 우리 민족이 굉장히 스마트하잖아요. 두뇌가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손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 뇌피질이 뇌에서 그 중요도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해부학 신경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지금 제가 그림이 없어서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손이 굉장히 중요한데 손을 많이 훈련을 하고 자극을 할수록 뇌 피지나 운동 감각이 발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의 사용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하는 부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큰 부위가 바로 뇌 손이거든요. 그래서 뇌 피질 운동 감각 영역이 확대된다. 이것을 피질 재편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특정 감각이나 운동 업무에 관련된 신경세포들 뉴런들이 동원되는 것을 말한다. 현악기나 또는 다른 종류의 악기를 연주하면 특히 왼손가락의 운지라는 거 우리가 첫 번째 손가락, 일지를 운지라고 하죠. 운지를 위해서는 상당히 정밀된 운동이나 감각 프로세싱이 관여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정밀한 운동을 할 때 이 일지를 많이 쓴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왼쪽 엄지는 아, 왼쪽 운지는 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지는 악기의 목 부분을 잡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악기가 없는데 여러분들 뭐 피리를 불거나 이렇게 금관악기나 목관악기를 불 때 이렇게 보통 그 목 부분, 악기의 목 부분을 잡는다는 거죠. 엄지 손가락이 왼쪽 엄지가 목 부분을 잡는 데 쓰이고 엄지의 위치나 강도가 자주 바뀌더라도 정밀함이 덜 요구된다. 그리고 이제 악기도 그렇고요. 활을 쓸 때도 활을 조작하는 오른손의 손가락도 덜 세밀하게 운동한다. 그래서 엘버트와 그의 연구자들의 가설은 왼손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강렬하게 사용하는 연주 행위를 수년 동안 하게 되면 왼손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강렬하게 사용하는 연주 행위를 수년 이상 하게 되면 그 손가락의 운동과 감각들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크기와 뉴런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 6명, 첼로 2명, 기타 연주 1명을 연구를 대상으로 했고 대조군은 비음악인 6명이 참여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실게요. 여기가 그림이 지금 여기 아까 연주를 했을 때 이제 그 뇌의 상관성을 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8-8 일련의 스키드 탐지를 가지고서 뇌피질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뇌피질을 가지고 기록을 했더니 비연주자들보다 현악 연주자들이 특정 피질 영역 내에서 특정 피질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체 기장이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주 횟수가 많을수록 또
해당 손가락 부위의 뇌파 강도 간의 상관성이 있었다. 아무래도 연주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뇌파 강도도 강해졌겠죠? 그 다음에 상응하는 뇌 영역에서 나오는 생체 기장의 강도를 보면 동작을 조정하고 감각하는 데 관여하는 신경세포들의 수도, 연주량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면, 어, 여기 그 스트링 플레이어, 이게 이제 현 연주자들의 이 각, 그, 아까 이제 뇌에서 나오는 생체 자기장의 강도를 본 건데요. 여기 컨트롤, 비대조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주를 하지 않는 대조군들은 뇌의 그 생체 기장이 별로 강하지 않았죠. 여기 보면 한 5에서 10 부분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 아까 그 연주하는 연주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현악기 연주자들이라 이런 연주자들 봤더니 생체 자기장이 더 강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강하고 또 횟수도 높고. 그래서 여기 보면 높은 사람은 거의 25 이상, 그다음 뭐 10에서부터 25 이상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뇌에 좋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금 두뇌 수업 관련돼서도 이제 두뇌 트레이닝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두뇌 트레이닝이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죠.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뭐 활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환자들한테 활용하면 뇌가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설. 악기 연주자들에 관한 연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핸즈온 기법. 핸즈온 기법은 뭐냐면 환자의 몸에 손을 직접 접촉하는 걸 핸즈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사지라든지 롤핑, 구조통합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에너지 의학의 종류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마사지, 롤핑, 구조통합술, 크레이그 반사요법, 침술, 시아추, 기공, 두개천골법은 반복적 시술로 뇌의 관련 영역에 생체기장이 출력이 증진되면 우리가 직접 손을 대고 핸즈온 이렇게 요법들을 하면 뇌에 관련된 생체기장의 출력이 증진되며 또한 이러한 그 치료 기술과 감지 능력의 향상과 상응하는지를 밝혀낸다면 분명 학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그다음에 또 다른 가설로는 레이키나 이렇게 접촉하지 않는 레이키 접촉 치료, 힐링 터치, 극성요법, 오라 밸런싱 같은 핸즈오법.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이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아까 뭐 예를 들면 기공 같은 거도 사람한테 몸을 직접 접촉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핸즈 오프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생체 기장을 이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기장의 출력과 시술자의 손의 감지력을 증가시키는지에 관한 것들이 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숙련된 에너지 치료사들이 어떻게 환자의 미묘한 생체기장을 감지하고 또 어떻게 손상된 조직에 적절한 에너지를 방사해서 유익한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뒷장에 가면 제가 기치료 하시는 분들의 손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들을 측정하는 기구인데, 측정하는 기구를 통해서 봤더니, 수련을 오래 받은 사람들은 에너지 장애 레벨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고, 수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낮게 측정이 되는데, 그게 무려 10배 이상이 측정이 됐다는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들은 이제 뒷장에서 아마 제가 수업할 때, 어, 그 수업을 좀 자세하게 할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한테도 우리가 지금 생체기 장이 있고 사람한테도 에너지의 생체기 장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한테 접촉을 해서 쓸 수도 있고 비접촉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치료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의학이 굉장히 아주 기묘한 것 같아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심장의 장과 뇌의 장도 그것을 생성하는 기관에 갇혀 있지 않다.
뇌파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기관의 장은 전신으로 그리고 주변 공간으로 퍼진다. 이와 같은 것들은 난소의 리듬 장치에 관련해서도 5장에서 언급을 했다. 전기적 파동이 흐르는 1차적인 채널은 순환계다가 심장이 1차적이라고 했죠. 핸즈온 치료를 반복적으로 시술하면, 아까 우리가 환자의 몸에 직접 접촉하는 시술을 하면 치료자의 손가락으로부터 나오는 생체 자기장이 출력이 증가되고 또 터치를 통한 감지 능력도 향상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형태의 치료적 접촉은 단순히 피부에 압력을 가하는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이상의 무언가가 관여한다 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 우리가 사람한테서 나오는 에너지가 환자를 접촉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뭐 마사지 요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마사지 터치를 통한 그 접촉요법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플러스 그 치료사에서 나오는 에너지, 생체기장이 그 환자한테도 간다는 거죠. 에너지가 아까 주변으로 퍼진다고 했잖아. 전신으로 퍼지는데 그게 그 환자의 몸까지 퍼져서 그걸 가지고 치료하는 것들이 에너지 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수십 년간 이루어진 연구들의 결론을 보면 우리 몸에는 생체 자기장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주변에 생체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들은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연관되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진단 장치, 진단 기구, 뭐 심전도, 내전도, 망막정도 이런 것들 갖고서 근전도 이런 걸 갖고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에서 그 내부의 변화를 우리가 그 진단을 보고 측정하는 겁니다. 생체기장이 담고 있는 정보는 심전도나 내전도와 같은 고전적인 정기적 진단법들보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촉이나 침습적인 방법보다 비침습적인 생체 자기장을 측정하는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더 상세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비록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생체장은 인체에서 빠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신체의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장들이 전부 다 자기장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종류의 장들도 존재한다. 생체 장들이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말하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은 생체 장을 잘 보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제는 생체 조직에서 스키드 자기 탐지기의 기반인 조셉슨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몸도 그렇고 입자가 아니라 우리는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거죠. 이 발견으로 에너지 치료사들의 주장, 즉 자신들이 환자의 에너지장을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감각을 이용해서 통증이나 손상이 있는 신체 부위를 찾아내고 또 이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들의 과학적인 기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전에 뭐 그 힐링 터치라든지 뭐 기공치료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침술, 그다음에 아로마, 그다음에 색지 테라피 같은 것들도 다 에너지 장의 한 방법이고 그런 것들이 그 우리가 단순하게 그 효과가 아니라 에너지 장을 활용한 치료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